민법 처음 할 때 법조문 보시는 법을 약간만 익히시면 다른 과목 공부하시기 아주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뭐 이렇게 오후에 하는 게 좀 벅차긴 한데 시간적으로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할게요. 조문 읽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시간에 뭐 공부했냐면 우리는 이 판택된 시스템이라서 총칙과 각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칙의 내용은 늘 각칙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법은 다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 서술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요건 효과예요. 그럼 요건과 효과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뜻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뜻 용어 사전이 바로 이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전이 바로 법의 용어 사전이에요. 법전이. 예. 그러면 1장의 통칙에서 제1조 법원 그랬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했을 때 우리가 민사라는 개념을 이해했죠. 민사는 뭐의 반대말이다? 예, 형사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민사 사건이다 그러면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면 먼저 소송 거는 사람이 있어요. 시비 거는 사람은 우리는 원고 피고, 형사 사건에서 시비 거는 사람 원고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형사 판결에서 원고는 검사가 되는 거고 피고가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민사나 형사나 별개입니다. 두 번째, 법률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법의 체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법의 체계는 맨 위에 무슨 법이 있다? 헌법이 있다. 근데 헌법이 최고의 법이니까 그 하위 법률인 법률이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근데 법률이 헌법의 정신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 법은 뭐라 그래요? 위반한, 뭐에 위반한? 헌법에 위반한 법률이다. 그래서 위헌 법률이 돼요. 위헌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법의 효력 자체가 정지돼 버려요. 그런데 이번에 법률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명령이 있다 그랬죠. 명령.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 각종 부령, 예? 그러니까 대통령령 이런 게 일종의 명령에 해당하는데, 그럼 명령도 무엇에 위반하면 안 돼요? 법률에 위반하지 않죠. 근데 명령이 법률에 위반했다 그런 말이에요. 개겼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법, 위법. 헌법 위반되면 위헌, 법률에 위반되면 위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에 위반되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명령 밑에 뭐가 있어요? 규칙인데 규칙이 명령이 위반되면 뭐라 그래? 위반되면 예? 위령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이 법률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이걸 합쳐서 넓은 의미의 법률이라고 해요.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것도 법률에 해당합니다. 법률. 자, 근데 사실은 이 법률하고 명령하고는 좀 레벨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국회가 만들어요. 근데 명령은 누가 만드냐면 정부에서 만들어요. 행정부에서. 다시 말하면 장관, 예? 등등 이런 공무원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시행령. 시행규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명령이라는 건 법률이 아니에요. 사실은. 넓은 뜻에서 법률로 포함시켜요.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누가 만들어요? 예? 행정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장관이 그거를. 그럼 장관이 무은데 지가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생산해내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 시켰을 때만 만들어요. 시킨다. 이 법률에서 명령에다가 시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위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위임. 그래서 위임된 내용만을 명령으로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위임도 안 했는데 이 정부에서 이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야? 위법이 되는 거야. 위법한 법률. 어쨌든 자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뭐의 규정이 없으면은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자 그러면 민사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재판은 판사 입장에서는 뭐의 기준에서? 법률의 기준에서. 그것도 뭐예요? 민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죠. 근데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판사가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민법에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민법 아무리 뒤져봐도 규정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뭐죠 이거? 뭐예요? 아파트 아닙니다. 뭐예요 이거? 빌딩이에요. 빌딩. 소유자가 갑이고요. 을이 임차인입니다. 얘가 갑수의 빌딩을 이 부분을 뭐 했어요?
임차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 빌딩을 빌려가지고 갑수의 빌딩을 빌려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뭐 200만 원씩 이렇게 내기로 했어요. 5천에 월세 200만 원씩. 뭐 여기에 VAT가 뭐죠? 배터리예요? 부가세. 부가세. 자, 임대차 계약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났어요. 갑이 그러게 야 이제 월세 내야지 200만 원 내. 그래서 200만 원 줬어요. 그랬더니 갑이 여보시오 부가세 20만 원 10%는 별도야. 20만 원 더 내. 이렇게 10% 부가세 10%죠. 예, 10%. 그러니까 월세가 200이니까 20만 원 더 내야 된다는 거야. 그 얘는 야 미쳤냐? 내가 왜 더 내느냐 돈을? 부가세 내야지. 아니 부가세든 뭐든 난 필요 없어. 나 계약서 200만 원 써놓으면 200만 원 됐지. 왜 20만 원 더 내라 그래? 이런단 말이야.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 민법을 찾아보자. 부가세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민법에는 부가세 없어요. 세법 찾아볼까요? 세법에 나오네요. 부가세라는 단어 나오네요. 이거 누가 내는 건데요? 세법상에 누가 내라 나와야 안 나와요? 누가 내야만 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부가세 누가 내야 돼 이거? 법률에 세법이나 민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누가 내라 그래야 돼요? 합의하세요. 누가 내야 돼 이거? 부가세 누가 내야 돼? 아 미리서 약정을 하면 상관없잖아요. 약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부가세 누가 내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 네가 내라 그러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네가 내라 그러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재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법 법률 자체 규정이 없죠. 그럼 뭐에 의하고? 그렇죠. 관습법에 의하고.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는 관습법에 따라서 재판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관습법은 뭐냐 그랬을 때 관습법이라는 것은 관습이 뭐죠? 관습? 관행이에요. 관행. 관행. 자, 연말에 문자 한 건도 못 받아보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자 한 건도 못 받아보신 분, 참 불행한 거예요. 한 건도 못 받으면. 그죠? 한 건 이상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예? 예, 제가 보내줄 걸 그랬나? 못 받았으면. 그럼 문자 보내는 게 뭐죠? 관행. 그렇잖아요. 관행이라는 게 뭐죠? 관행. 일단 혼자 하면 관행이 아니죠. 다수인이 뭐를? 동종 유사한 행위를 한 번만 해요? 반복해야 돼요? 행위를 반복하는 상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관행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행. 그렇죠? 혼인하기 전에 약혼 하나요? 보통 하죠? 꼭 해야만 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대부분 하죠. 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관행이에요. 관행. 관행인데 말이에요. 관행인데 이 관행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건 법적인 거야. 민법이든 어떤 법의 규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 같아. 이건 법적 의무 같아라고 느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뭐예요? 확신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러죠?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률상의 혼인이다 그러면 법률 뭐라 그러죠? 혼이라고 하죠. 법률상 혼인을 법률혼 그러죠. 법률혼. 그럼 법률혼이 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했다 그런 거예요. 그죠? 당사자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죠. 혼인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 한 당사자만 혼인하자 그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그죠? 예, 혼인 신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법률적인 혼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혼인 신고 안 하고 우리 부부로 하자라고 합의는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 그러죠? 사실상의 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인 상대방, 이들은 혼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도 사실상 혼인이 됐는데 그저 같이 산단 말이에요. 같이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동거는 아니에요. 동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들을 사실혼자 이들을 부부로 인정을 하나요, 안 하나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해야 안 해요? 부부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한다. 미치겠네. 이들도 부부 이해 아니에요. 부부이긴 해요. 부부이긴 해요. 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의 위자료 인정해줘요. 예.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가해자를 상대로 난 이제 배우자 없으니까 손해배상 했다고, 정신적으로 난 피해 입었다 그래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배우자도 법률상 부부가 돼요. 다만 뭐는 안 돼, 서로 간에 상속만 안 되는 거예요. 상속만. 그럼 얘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관습법이라는 거는 법전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법전에 사실혼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법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어디에 있다? 이 법전의 명문의 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신으로. 그 확신이라는 게 뭐죠, 이게? 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니 혼인신고 안 하면 어때? 우린 부부인데. 예? 부부로서의 권리 의무를 인정하자 이거예요. 동거 의무, 협조 의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부양 청구권 인정해요. 인정한다고요. 다만 뭔만 안 돼요? 상속만 안 돼요. 상속만. 사실혼자 간에는. 그래도 이들은 부부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법전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뭐다 이건? 마음속에 그와 같은 관행에 대해서 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관습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관습법은 법전에 글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문장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문장이 아니잖아요. 문장이 아닌데 그걸 법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다? 불문법. 그러면 이거 지금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랬는데 이 법률이라는 거, 이 법률의 규정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규정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문장으로 이루어질 성. 예? 무슨 법? 성문법.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예.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따라서 우리는 성문법이 우선해요, 불문법이 우선해요? 성문법이 우선해요. 그러면 불문법의 일종이 바로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관습법이 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판단해요? 법원에서 판단. 법원에서.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판결이 나오죠. 그 판결을 모아놓으니까 일정한 이론이 되더라. 그걸 뭐라 그래요? 판례. 그래서 이 불문법의 대표가 뭐다? 판례법이다. 이해 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불문법주의예요, 성문법주의예요? 일단 원칙은 성문법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불문법이 뭐다? 판례다. 이게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이건 관행이야, 그러니까 관습법이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다?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관습법이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500년 왕조 이후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계속해서 뭐였어요? 서울이었다라고 하는 뭐는 있어요? 관행은 있죠. 플러스 법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인천이면 안 되나요? 될 수도 있잖아요. 대전은 안 되나요? 행정도시 세종시면 안 될까요?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한다? 돼요, 안 돼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 안 할 것 같아요?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법적 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오로지 수도는 서울 외에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전 국민의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뭐야? 법적 뭐가 있는 거야? 법적 확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다? 관습법이다. 예? 그 중에서도 법률도 아니고 관습헌법이다 이렇게 보는 관습헌법.
그러면 우리 과거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 내려버렸죠.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에서 행정수도 이전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 법률 내용이. 그런데 우리 저 헌법재판소에 뭐라 그랬어요? 예? 법률보다 위에 있는 게 뭐야? 헌법이잖아요. 헌법인데 이건 명문의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헌법도 있을 것이다. 관습 헌법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이 관습 헌법에 위반되면 이 법률은 뭐라 그래요? 위헌 무효인 법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단했어요? 조선왕조 이래로 500년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었다는 관행이 있었고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수도가 서울이어야만 한다는 확신이 존재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은 관습헌법의 내용이고 그런데 그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법률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위헌 무효의 법률이다. 그래서 효력이 정지돼 버렸죠. 그러면 그 판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지금 여러분 생각은? 동의 안 하겠다는 거죠. 야, 대한민국의 수도는 인천도 될 수 있고 대전도 될 수, 세종시도 될 수 있는데 왜 이게 헌법이라고 부르냐, 관습법이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판결이 그 판결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가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 관습법이냐 이거죠. 첫 번째 우리 사실혼. 이거 관습법상 인정해주겠다 이거야. 관습법상. 그죠? 관습법상이 혼인제도 사실혼 인정해줘요. 또 우리가 사람이 출생을 하잖아요. 출생하면 A가 B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 아이 출생 신고해야 A 새끼가 돼요. 나면 그냥 A 새끼인 거예요. 나면 A 새끼지. 그거 출생 신고해야만 새끼가 아니잖아요. 당연해 안 당연해요. 그런 믿음이 존재하죠. 그 믿음이 존재하면 이건 관습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당신 새끼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 자식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낳은 내 새끼지. 그럼 그거 뭐예요? 그게 관습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건물 지었어요. 갑이 지었죠?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그럼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라는 건 이 건물 지은 다음에 보존, 등기 해야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으면 갑의 것인 거예요. 등기해야만 돼요. 등기 안 해도 왜요? 당연하다 이거예요. 당연하다 그게. 그죠? 이런 거를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관습법상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관습법이라는 건 뭐예요? 관행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뭐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았냐면 부가세 누가 내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 삼았죠. 그럼 법률엔 규정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자 이제? 관습법에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럼 관습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관행이 존재해야 되죠. 그러면 관행이라는 건 다수인이 동종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상태가 관행이에요. 그럼 이 주변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당신들 부가세 누가 냅니까? 에? 어떤 사람은 임대인 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임차인 낸다 그래요. 뭐 틀려요. 그럼 관행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그건 당연히 임차인 내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관행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법적인 믿음까지 존재했다라고 하면 관습법이 된 거예요. 그럼 관습법에 따라서 임차인 부담하는 거래. 그럼 네가 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관습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 법률도 존재하지 않았고 관습법이라고 입증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조리하면 뭐 떠올라요? 이거 떠오르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죠? 처녀시죠 혹시? 혼인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조리를 몰라요? 조리 알아요? 조리개? 조리개 몰라요? 그거 밥할 때 조리개 이거 하잖아요. 아 지금 안 합니까? 제 밥 안 한 지가 좀 돼요. 예? 아 요즘 돌멩이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물망 이렇게 쳐줬잖아요. 이렇게 조리. 이 조리가 이 조리죠? 아니에요. 그 조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조리는 참 그 사람 말도 뭐 있게 조리 있게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 조리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조리. 말도 참 조리 있게 잘한다. 그렇죠. 이게 사물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 사물의 이치. 근데 사물의 이치를 얘기했을 때 그걸 조리라고 해요. 그래서 독일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Natur, der Sach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물의 자연적인 법칙, 사물 자연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번역하니까 조리가 된 건데, 그럼 조리가 뭐냐? 이치에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치란 건 또 뭐냐라고 얘기하면 상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상식.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 그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그게 사회 속에 생활하는 사회인의 통상적인 생각이다라고 민법은 바꿔서 표현합니다. 조리가 뭐다? 사회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 그죠? 사회 통념. 10년 전만 해도요. 뭐 이혼을 했다 그러면 뭐 좀 좀 그렇다 이렇게 느낌을 갖잖아요. 그죠? 10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3명 중에 한 꼴로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런대요. 3명 중에 한 꼴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4~5은 이렇게 3명 중에 한 꼴. 그게 사실 그런데 요즘 애들이 크면 부모님한테 그런데요. 20살, 21살 되는 애들이 엄마 아빠 이혼 안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요즘 애들은. 그렇죠. 그게 변한단 말이에요. 사회 통념이라는 것도 일정하지 않고 쭉 변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민사 재판에 가서 민법의 규정이 없고 두 번째로 따져보니까 관습법에도 없더라.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판사 입장에서는 봐봐요. 법전 뒤져보니까 부가세 누가 내라고? 법전에 없어요. 그러면 당신들 관행 좀 조사해봐.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관습법인 것 같지가 않아요. 판사 입장에서. 그럼 재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고 이겼다, 피고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재판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 내키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판사 입장에서 이치에 맞게 판결을 내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일종의 조리. 그 조리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회 통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법관은 따라서 법관은 또라이가 돼야 돼요. 일반인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법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은 일반인 중에 한 사람. 아주 똘똘하고 정말 10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법관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법관이 되려면. 그죠? 근데 우리 문화는 어때요? 공부 잘하고 해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똑똑한 사람이 법관이 돼서 25살짜리가 딱 군대도 안 갔다고 면제받아가지고 초고속 승진해서 부장판사로 있어요. 25살짜리가. 그리고 50대 된 분이 이제 이혼 사건 했는데 2분 이혼하세요. 이렇게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에요? 말이 안 되는 판결이에요? 그죠? 구조 자체가 잘못된 구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재판관 하려면 변호사 몇 년 하고 검사도 몇 년 하고 그 중에서 뽑아요. 처음부터 법관을 안 뽑는단 말이에요. 법관 그러면 누굴 얘기해요? 법관하면 판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 검사는 뭐예요? 그럼 검사는 법관이라고 안 해요. 검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인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죄를 불게 만들고 그래서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 그 얘는 사실은 법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자기도 어쨌든 공부 잘하고 이만큼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준법관 이렇게 지그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법관에 준한데 지그들이. 그럼 지그들 얘기고. 검사는 법관 아니에요. 고문기술자? 이렇게. 하여튼 예전 얘기예요. 예전 얘기. 자, 그래서 법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제1조. 1조 그러면 읽으시는 거예요. 제1조. 자, 그 조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회, 통념, 이렇게 상식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2조. 아니에요.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의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자, 민법 제2조로 갑니다. 2조 1항.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줄여서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기니까 줄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줄입니까? 신의, 칙. 신의가 뭐죠? 신의? 신의 믿음이죠. 믿음. 성실이 법률 용어예요. 사랑,
소망, 성실 뭐 그럴 때 성실이잖아요. 이거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아니에요. 법률 용어 아니에요. 신의도 법률 용어 아니에요. 그런데 성실, 뭐 근면하게, 예?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학원 나와라 이거예요. 성실, 예? 성실. 그러면 믿음에 맞춰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럼 사실은 이게 법률상의 원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믿음에 쫓아서, 예?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장사꾼도 사기치지 않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강사도 성실하게 강의해야 돼요. 믿음 사기치지 말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럼 믿음에 맞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 무엇을요? 무엇을? 예? 권리에 행사를 상식선에 맞춰서 열심히 하라는 말이에요. 또 뭐를?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라는 말은 권리 행사 문제, 의무 이행의 문제. 자, 봐봐요. 이것도 권리 이행 말이에요, 막걸리 이게. 권리 이란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무 행사 그런 말 없는 거예요. 권리는 뭐 한다 그래요?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 의무는 이행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의무 이행을 안 하면 뭐라 그런다?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이행 안 했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는 이행하는 건데 안 했다.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하면 그건 신의칙에 위반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권리는 뭐 해야 된다? 행사해야 되죠. 근데 권리를 어떻게 했어요?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신의칙에 위반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예? 권리가 소멸된다. 이게 무슨 시효? 예? 이걸 소멸시효 그러는 거예요. 권리는 행사하는 것이고 의무는 이행하는 것인데 그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신의칙에 위반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떤 권리를 행사하란 말이에요? 성실히 행사하란 말이에요? 어떤 권리? 예? 어떤 권리를 성실히 행사하란 말이에요? 권리가 한두 개예요. 모든 권리 다. 그럼 어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란 말이에요? 모든 의무. 그럼 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야 뭐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등이 있겠죠. 이것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파생 원칙이 있어요. 이건 책에 있어요. 저 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의칙에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랬지만 거기에 파생 원칙이라는 거는 조문에 안 나와요. 조문에 안 나오는데 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금반원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사정 변경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많아요. 파생된 원칙이라는 게. 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에 파생 원칙이 많은데 이거는 차차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의칙이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통칙으로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면 민법 전반에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 신의칙이라는 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통칙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해서 실력이 나아지면 그때 이제 느낌이 오실 텐데 지금은 잘 몰라요. 하여튼 민법에서 판결 자체가 또는 결론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법 자체에서 법관이 판결을 내리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근거가 없더란 말이에요. 관습법도 없고 또 법률의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판결은 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맥히면 어떻게 해요? 신의칙이다 이렇게 가면 신의칙상 자기가 맥히면 판결은 내야 돼요. 자, A와 B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이 걸려서 얘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됐단 말이야. 판사가 판결은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근거 법률이 없어요. 법률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관습법에 의한다 그랬죠. 관습법도 없어요. 조리에 의한다. 근데 자기 상식에 맞게 해라? 이건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판사 상식에 맞게
판사가 생각해 이건 내 상식에 맞은 게 이거는 A가 B에게 청구를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근거를 딱 들이밀라 그러니까 내 상식에 근거해서 재판하노라 이러면 이제 언론에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미친 판사다 그러면서.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사람은? 신의 측이다. 그러니까 신의 측은 아무 데나 막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학자들도 이게 뭐하러 집어넣느냐 이런 것들을 굳이 이건 법관한테 면피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다 말돼요. 신의 측상 열심히 해요 공부. 말되잖아요. 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딱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자 이거 법 잘못됐다. 그러니까 구체화시켜서 딱 찍어서 이런 거를 신의 측의 파생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일단 맥히면 다 신의 측으로 가자 이거예요. 맥히면 판사 입장에서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법적 근거가 신의 측. 근데 그게 뭔데요?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게 신의 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1조, 제2조, 제2항 2항. 자 이걸 또 뭐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야 이제. 이걸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근데 그 내용이 뭔데요? 권리남용하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권리는 뭐 한다 그랬어요? 행사한다 그런 말이죠. 권리 행사인데 권리를 즉 뭐 하는 거죠?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뭐냐면 이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용이 남자가 넘치다 이런 말이에요. 권리 남용. 그러면 권리를 뭐야? 넘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오버 액션한다는 말이죠. 오버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너가 적법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되 오버하지 말라. 이게 남용 금지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애매하죠. 이제 이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게 땅이에요. 여기가 경계예요. 갑 소유의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붙어가지고 을 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을 소유의 건물. 그런데 을 소유의 건물이 지금 뭐죠? 경계를 이 부분을 경계를 뭐했죠? 침범했죠. 경계가 이만큼인데 지금 여기가 경계인데 이만큼을 지금 더 밀려서 을이 건축을 한 거예요. 여기 얼마냐? 0.3 제곱미터. 몇 센치예요? 30cm. 얼만큼이에요? 이만큼? 요만큼 경계가 침범한 거예요. 경계를. 당초에 갑이 병원을 하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을에게 병원을 확장하려고 야, 너 땅하고 건물하고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팔아라. 그랬더니 이쪽에서 얼마에 사실래요? 글쎄 뭐 당신 뭐 시세가에게 내가 사면 좋지만 당신한테 내가 그래도 플러스로 해서 조금 더 시세보다 조금 더 쳐줄게요.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불러도 따따블로 부르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할 수는 없다. 사업성도 안 나오고 우리 상식선에서 해결하자라고 자꾸 접촉을 했는데 계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열받죠. 이제 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어요. 그렇지만 을의 입장에서도 팔 의무가 없는데 지가 사겠다면 아주 비싸게 팔잖아. 안 팔겠다 이거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 갑이 열받은 거예요. 이제 그죠? 안 파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했더니 결과가 자신의 땅을 0.3 제곱미터나 침범했어요. 이만큼 경계로부터 이만큼이 지금 벽이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갑의 토지예요. 그죠? 갑의 토지가 을이 건물을 침범해서 지었다 그러면 요거 좀 확대시켜 볼까요? 확대 이렇게 요 범위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을의 토지가 을의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경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갑의 토지인 거예요. 갑 토지. 근데 갑의 토지인데 을이 경계를 침범해서 지었으니까 요만큼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을이 갑의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그죠?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소유권의 기한, 우리 지난주에 했죠? 지지난주에 방해, 제거, 청구를 합니다. 그게 뭐죠? 철거 청구예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만큼을 철거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맞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왜 남의 땅을 돈도 안 두고 허락도 안 받고 써요? 소유권은 배타적인 물권이기 때문에, 배타적이라는 말은 뭐야? 그 사람만이 사용수익 처분하는 거지 남이 허락도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3 제곱미터를 철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럼 여러분 생각해, 이게 한 30cm 좀 안 될 텐데 0.3 제곱미터를 여기 철거를 해버리는데 쫙 이제 다 뚫리는 거예요. 이제 그죠? 예? 그죠? 그리고 이건 축이잖아요. 이거 철거하면 건물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 여기도 기둥 다시 세워서 올려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이득이 되나요? 0.3 제곱미터 철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득이 돼요? 별 이익이 없죠. 그죠? 이 사람한테는 손해가 적어요? 엄청 커요? 손해가 엄청 크잖아요. 자신에게 별 이득도 되지 않으면서 손해를 입는 사람의 손해는 엄청나게 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권리자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법적 권리니까. 근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자신은 별로 이익되지 않으면서 남한테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런 권리가 뭐한 거다? 남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한 권리 행사는 못하게 하겠다. 왜? 금지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철거 청구하면 얘한테 남는 것도 없으면서 얘한테 손해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아무리 감정상해 빈정상해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만으로 해결해라 그런 말이에요. 손해배상만으로. 철거 청구는 이때는 권리의 남용이니까 하지 말고. 그래서 아예 재판에서 판사가 너 권리 남용이야. 그건 권리 남용. 니한테 이익도 안 되면서 남한테 손해만 주느냐. 그럼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0.3 제곱미터 철거 청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요건이 뭔데요? 요건이 이익도 안 되면서 남한테 손해만 줬다. 그것도 엄청난 손해다. 그렇다면 권리 남용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그러한 권리 행사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이게 2조 2항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권리 남용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했다. 신의 측도 모든 민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의 측과 관련해서 이런 거 생각해 봐요. 1,000만 원을 빌려갔으면 빌린 사람은 1,000만 원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아는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서 갚으라고 이제 친구가 막 독촉을 해요. 알았어, 갚을게. 근데 이제 바빠가지고 못 갚을 거예요. 이체를 딱 해주면 되네. 그걸 못했어요. 하루 지체됐거든요. 친구가 전화해서 난리 치면서 여기저기 주변 또 아는 사람들한테 그 자식 무슨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돈은 물론 갚아야 되는데 하루 저 지체된 게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하도 주변에 욕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그럼 내가 1,000만 원 당장 갚을게 현찰로 하더니 1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몇 개? 1,000만 개 10원짜리 1,000만 개를 모아가지고 얘다 1,000만 원 하고 던져줬어요. 갚은 거야 안 갚은 거예요?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빌려서 1,000만 원 줬다 이거예요. 10원짜리 1,000만 개로. 1,000만 개면 얼만큼 될까요? 이만큼 될까요? 그렇게 갚았으면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네? 신의에 맞는 성실한 이행이에요? 아니에요.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은 10원짜리 1,000만 개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신의에 맞는 이행이 아닌 거예요. 신의 측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다시 갚아야 돼요. 그럼 또 여러분 또 딴 생각하죠. 그런 거 10원짜리 1,000만 개 갖고 다시 달라 그런가? 그건 아니고 채무 이행한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변제를 안 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게 그런 걸 신의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제2장으로 갑니다. 제2장. 2장에서 제1절 능력 이렇게 나오죠. 능력에서 제3조 표제어는 뭐죠?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3조부터 들어가는데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그래요.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이쪽으로 가서 쓸게요.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이다 그랬을 때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부터 볼까요? 권리 능력. 일단 능력이다라고 하면 능력은 월 수입이 얼마 돼야 능력 있는 거예요? 월 수입이 한 1,000만 원 돼야 되나요? 월? 예?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자격이다 이렇게. 능력은 뭘 얘기해요? 자격. 자격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그러면 능력이라는 게 자격인데 우리 민법 제3조에서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3조에서 다시 뭐라 그랬죠? 아니 3조 내용. 자, 그럼 봐봐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사람이죠. 예?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죠. 그 당연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법은 자연적으로. 왜 자연미인 그러잖아요. 자연적으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자연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법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법인. 자연인과 뭐예요? 법인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빵꾸 뚫어놓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서 맞춰라. 이거 사람이 있어요. 1번 자연인, 2번 법인, 뭐 3번 사단법인, 4번 재단법인 뭐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쓰는 용어의 사람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저쪽 그럴 때 그 사람인데 법은 그런 의미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법률 용어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인은 뭐가 있어요? 자연인과 있고 법인이 있고. 자연인이란 말을 했을 때 자연이 뭐라고요? 자연? 당연히 사람인 거. 당연하다. 당연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 그러는 거예요. 자연인 그럴 때 어떤 분이 숲속에 있는 벌거벗은 사람, 거기서 먹고 자는 사람, 자연 속에 파묻혀든 사람이 아니에요. 뜻이 당연하다. 사람으로 당연히 볼 수 있는 사람, 자연인. 근데 그 사람이요. 권리에 그리고 의무에 뭐가 돼요? 주인이다. 주체다라고 하면 이건 주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사람만 주어. 문장이 있을 때 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뭘 가져요? 권리도 갖고 의무도 가져요. 언제까지? 생존한 동안까지. 그럼 생존이 뭔데요? 생존이 뭐야? 살아있는 동안이죠. 살아있는 동안. 그럼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일단은 출생을 해야 되죠. 그죠? 그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언제까지예요? 사망 시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이때만 뭐를 갖는다고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거예요. 주체가 된다는 말은 주인이 갖는 거니까. 그럼 권리를 갖고 의무도 갖는 것은 언제까지만이에요?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만. 따라서 사망하게 되면 권리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죠. 그럼 A라는 사람이 살아있다가 사망했으니 이 사람 더 이상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든 물권이든 어떤 재산권이든 전부 다 뭐 된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태어나면 드디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네요. 출생하면. 그럼 출생하기 전 상태는 뭐라 그러죠? 출생하기 전 상태를 태아. 임신한 상태예요. 하지만 걔는 독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걔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라고 해요. 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니 출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생존했다라고 안 하잖아요, 태아는.
물론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는 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얘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얘는 뭐가 안 돼요?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태아는 상속이 안 돼요. 예? 예,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태아한테 상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빼내야 돼요. 빨리 빼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출생을 해야만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인 될 자격이 있으니 태어나기 전에는 권리 의무 가질 수 없고 사망한 다음에도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다. 오로지 생존한 동안만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것을 권리 뭐라 그래요? 가질 수 있는 자격이다. 이해되셨어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 그럼 권리, 능력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자는 누가 돼요? 아니, 권리, 능력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 그러니까 출생부터 사망 시에 있는 사람, 생존한 사람, 자연인일 경우에. 그럼 사망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났다 그러면 권리, 능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등남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권리, 능력이 발생했다. 아시겠죠? 그 아이의 권리, 능력이 발생하면 새로 애를 낳으면 부모의 친권이 발생하잖아요. 친권이, 아이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결국 생존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은 언제부터요?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그러면 결국 이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는 어떤 기간이에요? 권리, 능력이 유지되는 기간이겠네요. 따라서 권리, 능력이란 하면 권리, 능력의 의미는 뭐예요? 권리, 능력의 의, 뜻.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아니, 권리, 능력의 뜻. 자격. 이걸 웬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풀어지잖아요.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인이 되니까 그럼 권리와 의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권리, 능력이라는 건 권리 가질 수 있는 자격인데 언제다? 생존한 동안. 그러면 생존한 동안 그러면 이게 권리, 능력이 결국 뭐야? 지속되는 시간이로구나. 그럼 권리, 능력자는 누구예요? 예? 생존한 사람. 생존한 사람은 권리, 능력자.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권리, 능력이 발생. 사망했다, 권리, 능력 상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태아란 임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신 후 분만시까지, 출생시까지의 모체 내의 생명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체. 그럼 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태아를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공부하신 분들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몰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면 이 제3자는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없어도 된다. 따라서 태아 설립 중에 법인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공부하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제3자라면서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아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되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이게 뭐예요? 결국 생존한 기간 동안. 이게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권리, 능력 발생, 권리, 능력 상실. 하나만 더요. A라는 사람이 먹는 밥을 빼앗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남의 밥 빼앗아 먹어도 돼요? 허락 없이 막 뺏어 먹어도 돼요? 안 된다고 해줘요. 남의 밥 뺏어 먹으면 안 되죠? 예? 예,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허락 없이 뺏어 먹으면 안 돼요, 남의 밥을. 그죠? 그 사람의 재산권 침해하면 안 되니까. 개가 먹는 밥을 뺏어 먹어도 돼요? 안 먹어요? 개가 먹는 밥을 뺏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물론 안 되겠죠. 그건 누구의 재산권 침해한 거예요? 개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예요. 개는 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권리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다? 개는 권리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은. 아시겠죠? 반려동물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반려동물한테 이게 정을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저는 개는 그냥 식용의 대상일 뿐이지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하는데 개를 사람처럼 개가 상속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도크가 있어요. 이 도크예요. 개 A라는 개가 있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B라는 새끼한테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준다고요? 아니면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개한테 준다고요? 얘한테 자신한테 상속 안 하고 여기다 준다고요? 이게 17세기인가 중세 유럽에 있었던 판결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다면 법률상 봐요. 얘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얘한테 줬다 그러면 얘의 주인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그럼 상속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피상속이 사망해야 되죠. 자, 사망했으면 갑이 이 개한테 재산을 줬다라고 해봐. 1억을 줬다. 근데 얘는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법률상. 그죠? 그러면 결국 이 개도 갑의 재산이 되는 거고 갑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나눠 갖겠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개가 재산을 받았다 그러면 이 재산은 누가 관리해요? 개 주인이 누군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본적으로 개가 상속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예. 예? 재산도 누가 관리해요? 재단법인을 만든다? 그건 방법이 돼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개의 상속 재산을 관리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개 주인이 개한테 뭔가를 줬다면 이 개가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없으니까 개 주인이 지금 갑인데 재산이니까 재산권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이걸 같이 갖게 되는 논리가 되겠죠. 예. 예. 그렇게요. 예. 그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뭐 못 봐가지고. 미국이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요. 저 같은 개를 그냥 잡아 먹고 죽어요. 예, 먹고 죽어요. 같이 죽어야지. 잡아 먹고 죽어. 반려동물이 그런 거 같이 죽어야지. 반려동물이. 그래서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권리 능력이 중요한 건 권리 능력은 권리 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다 권리 능력자예요. 그죠? 예. 자, 3조 해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생존한 동안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